안녕하십니까.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기업이 해외로 떠난다, 이전한다, 이런 이야기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한번 살펴보는 날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짧은 소식으로 오늘 8월 15일 아닙니까? 비가 많이 옵니다. 서울에도 많이 오겠죠. 그런데 강남 코엑스 앞에서 대한애국당 주최지요. 조원진 의원 거기서 태극기 집회가 있었네요.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 무죄다, 이런 태극기 집회가 있었고, 그 외에도 다른 단체들이 몇 군데에서 또 태극기 집회를 같이 했네요. 그 소식 짧게 전해드리고 경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나빠지면은 가장 먼저 서민들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은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가지고 다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나빠져도 바로 가게가 적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전부 바로 타격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경제가 안 좋을 때 그 시기를 못 견뎌요. 그래서 그나마도 가지고 있던 재산 그때 또 반값에 헐값에 처분을 합니다. 그러다가 경제 좋아지면은 또 후회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부자는 경제가 나빠지면 약간의 고간이 비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싸게 막 나온 매물들 그냥 거저 주워 사가지고 나중에는 더 부자가 되죠. 이것이 경제가 나쁠 때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경제 위기를 넘어가지고 뭔가 혼란이 온다,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럴 때는 바로 부자의 순환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순환시대, 그리고 모든 특권층의 순환시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대적으로 그 순환시대는 뿌리가 빠지는 거죠. 나빴다 좋아졌다 그 정도가 아니고, 자,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잘 안 온다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부자의 순환시대, 특권층의 순환시대가 다가올 수 있겠냐? 평상시에 부자들이, 특권층이 저 서민들보다, 일반 국민들보다 모든 부분에 솔선수범하고 책임감 있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누가 봐도 헌신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금도 앞다퉈 먼저 내고 국방 의무도 남보다 먼저 솔선수범 그렇게 하고 모든 부분에서 헌신적이고 더불어서 같이 가는 자세를 보일 때는 그런 사회에서는 좀 튼튼한 사회다, 아름다운 사회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자들이 대체적으로 존경을 받죠. 모두 존경 대상되고 나도 저런 부자가 돼보자 하고 목표를 정하고 애들이 잘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부자, 특권층 이런 층이 돈과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편법을 마다하지 않고 야합을 마다하지 않고 줄서기에 능하고 무책임하고 어떻게 하든지 회피나 하고 모든 의무는 다 하지 않고 열매는 모조리 독식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회에서 부자나 특권층은 바로 타겟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유사시에 어떤 상황이 혼란이 닥쳐서 뒤집어질 쯤 되면은 모두 괴멸적 타격을 받는다 이거예요.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죠. 그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부자와 특권층은 어떨까요? 어느 선에 머물러 있을까요? 이제 그에 따라서 영향도 받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 전에 현재 우리나라의 반기업 정서라든가 특권층에 대한 그 반정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현재 정권의 이 정책 방향이 좀 친기업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부드럽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의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서민층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가니까
한국에 오래 있었던 섬유산업 외국으로 가겠다 말겠다 그게 늘 나왔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최저시급 이것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다. 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경방이라든가 이제 전방이라든가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또 산자부가 나서서 말리고 충격을 완화할 방안도 뭐 찾아보려 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 제조업 생산의 그 13%, 고용의 12%, 12%는 굉장히 큰 겁니다. 어찌됐든 자동차 협회가 해외 이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성명을 발표하려 하게 된 것이죠. 자동차 산업이 위태롭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최저시급 오르고 또 최저임금 오르게 되니까 어렵다 이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현대자동차 있죠. 현대자동차 그 직원들 급여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뭐 거기가 최저시급이나 임금에 영향 받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협회 하면은 현대자동차뿐만 아니고 그 산하에 수많은 협력업체 있고 그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은 그렇게 또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현대자동차만 해도 그래요. 6년째 이리저리 어떤 이유로 파업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국 파업은 뭡니까? 수당을 올리든 급여를 올리든 올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자동차 이런 곳이 연봉은 많지만 그 연봉 안에 급여보다는 수당 이런 게 많아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급여만 가지고는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면 이리저리 영향받아서 그것도 올라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아래쪽에서 한번 오르면은 그 위에 급여 그 위에 급여 다 조금씩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무튼 이래 가지고 여러 면으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버티기 힘들다. 해외 이전을 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 협회가 그런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협회를 압력을 넣고 할 수밖에 없죠. 그 성명을 이제 번복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반복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 되면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하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 왜 현재 분위기 자체가 첫째 분위기가 중요한데 나라 분위기 전체가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도 위태롭지 특히 이렇게 뭔가 안 좋을 때는 가장 불안하고 위험을 느끼는 게 서민들이 아니고 부자들이거든요. 흔히 말하면 이 사회의 중심 세력, 기득권, 기업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모두 전부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그들이 가장 불안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살 길 찾게 돼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나라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자, 최저시급 올려서 지금 시급을 적게 받는 근로자를 위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탈원전을 하겠다 또는 공무원을 많이 뽑겠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옵니다. 직장을 늘려보자 이런 정책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게 한결같이 전부 자연스럽기보다는 좀 강제적이잖아요. 비정규직도 없애라 정규직 만들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좀 반기업적인 분위기가 전국에 많다 이 말이에요. 반기업적 모든 것이 기업의 탓 같고 부자들 탓 같고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은 기업할 그런 분위기가 안 난다 이거죠.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할 분위기가 안 나고 자 여기에 겹쳐서 현실적으로 이제 압박되는 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 듣고 내가 기업 편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다 전체를 이해하는 길이 뭔가 서민도 살고 다 사는 길이 뭔가 이거 이야기해 보는 거죠. 자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들이 사실은 지금 많이 나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제 파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모두 이런 정책들이 특징이 뭐냐? 세금이 대규모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의료보험을 손질해 가지고 지금 현재
비보험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완화하고 이런 거 좋지요 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이 돈을 어디서 뽑아내느냐? 이것을 바로 상위권 부자들 세금을 올려서 더 내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세금은 나와야 되니까 우선 당장은 부자들, 기업하는 이들이 세금을 더 내라. 이제 이렇게 가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결국은 모든 전반에 세금이 올라간다. 공공요금이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죠. 또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전기세가 올라간다. 아니면은 기업의 이익이 박해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생산 제품 생산가가 높아지지요. 높아지면 물가는 또 올라가게 돼 있고 그것은 전 국민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돼 있고 세금이 나가게 돼 있고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죠. 부자한테 세금을 더 물린다면 부자로 국한될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뭐냐 하면은 복지를 확대하려면은 어차피 세금은 많이 걷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사회, 복지국가 하면은 어디를 떠올립니까? 바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는 거의 수익의 50%를 세금으로 떼버린다는 거. 평생. 대신에 대학교에서부터 그리고 생을 마칠 때까지 국가에서 보장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뒤따르죠. 그러니까 복지가 확대되고 보장이 충분하게 되는 데는 이제 그만큼 그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세금 내는 게 이제 그에 못 미칩니다. 이런 관점이 여기에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금을 걷는데 어떻게 많이 걷느냐? 참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 가지고 그리고 직장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근로자들이 수익을 많이 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금 내고 거기서 총량 세금이 많이 거치게 하면 이건 너무나 좋죠. 자연스럽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될 때 같은 수익을 내는데 세금을 더 내라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적으로 세금 많이 내고 우리가 복지를 더 하자 이렇게 합의가 안 돼 있을 때 갑자기 뽑아 올리게 되면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도 대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해요. 아무튼 복지를 확대하는 데는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세금을 많이 걷는 방법 있지 않겠습니까? 세는 세금을 막는 거. 그러니까는 부당하게 탈세가 되고 세금이 거치지 않는 부분을 집중 공략해 가지고 모두가 세금을 적정하게 내게끔 하는 거. 이제 이것은 아마 박근혜 정부 쪽에서 주로 했던 방식입니다. 허점을 찾아서 세금이 안 세게 하고 걷어내는 거. 이제 여기에도 물론 저항은 따릅니다. 그러나 조세 형평 원칙 이거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수익 낸 만큼 세금을 내게 하는 것 이것은 공평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 총량을 높이는 것 이 두 가지가 대체로 그래도 정상적이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수익을 많이 내게 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 거 하고 세는 세금을 막아서 세금을 많이 걷는 거 이걸 가지고 복지를 한다. 이거 좋죠. 그런데 전체 전 국민이 골고루 세금을 더 내 가지고 복지를 확대하는 방법 이게 또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적정하게 어울려야 불만이 없는 복지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아직 합의가 안 되고 분명치 않는데 그냥 한쪽만 공격을 해가지고 부자만 공격하고 기업만 공격해가지고 세금을 확대한다. 그래가지고 복지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큰 부작용이 생기고 그 부작용이 생기면 결국 국가 전체 경제가 문제가 생기고 또 그 피해가 서민한테 가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정책을 하고 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전제를 깐다면은 우리 한국의 부자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정부에서 좀 고달프게 한다고 해가지고 떠날 준비나 하고 떠날 생각이 나고 회피할 생각이 나고 또 이렇게 돼도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기업이나 부자들이 과연 헌신, 책임 이런 것이 얼마나 뒤따랐는가, 이런 반성할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뛰고 달린 거는 전 세계에서도 한국인만큼 한 데가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크게 칭찬받아야 당연하고 또 성과를 낸 데는 박수 쳐줘야 되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은 그렇지만은 정말 공정하게 의무를 다하고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이제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또 반면에 그렇지 않는 부자 기업인도 있어요. 뭐 돌부자 소리 듣죠, 그런 경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아무튼 또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게 순조롭게 되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전부 부자들이고 기업을 지나치게 압박을 해버리게 되면 국가 분위기도 또 반기업적인 분위기가 팽배할 때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결국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죠. 더구나 한국은 강력 노조 때문에 숨을 못 쉰다, 이렇게 되면 겹치면은 오직 해외로 나간다고 뭐 기업이 잘 되고 하는 건 아니죠. 거기는 거기대로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죠. 그래도 그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한국의 일자리는 이래서 없어지고 저래서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으면 어디 가서 최저시급을 보존하고 돈을 받겠습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고급 인력이 수없이 남아도 올 텐데 전부 대학 교육 다 받았는데 어디 가서 일하고 좋은 자리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형편없는 데 가서 일할 수도 없고 그냥 고급 실업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다시 이 나라의 불안 사태가 되는데, 아무튼 그것을 바란다면 그렇게 되었으면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바라지 않는다면 어느 한쪽만 막 눌러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반드시 부작용이 크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 부작용이 그럼 누구한테 가느냐? 바로 일반 근로자 서민들한테 갑니다. 돈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버팁니다. 당장의 서민들은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이 더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적자냐 적자 아니냐 이렇게 살잖아요, 생활을. 그게 몇 달 흘러가면 또 그것도 빌려야 돼요, 남한테. 뭔가 자영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적자가 누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던 거 팔아야 되고 논도 팔아야 되고 집도 팔아야 돼요. 물론 그 정도 되면 부자들은 더 부자 되겠죠. 싼 값에 막 주워서 하면 되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은 또 피해는 서민한테 간다, 이런 것이죠. 어찌됐든 원래 해결책은 고급 직장이 늘어나 가지고 서로 여기로 와라, 이렇게 될 때 해결이 되지, 어디를 쥐어짜 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이거 방법은 쉽지만 나중에 부작용이 엄청난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남북의 어떤 사태 불안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부자들은 해외로 많이 보통 돈을 빼내게 됩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불안하면 빠져나가요, 어떤 방식으로도. 요즘에 금이 많이 팔린다죠. 예, 사회가 경제가 나빠지는 것 정도는 뭐 몰라도 사회가 뭔가 불안하다,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급등하는 것이 금값, 달러, 사재기 하는 것이 금, 달러,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서민들이야 쌀을 사재다, 라면을 사재다 뭐 그럴란가 몰라도 부자들은 금을 사재거나 달러를 사재거나 외국으로 도피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혼란이 가중되면은 괴멸적 타격을 받는 층이 바로 부자 특권층이거든요. 경제가 나빠져 가지고
좀 곳간이 비었다 채워졌다 그때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때는 불안하지 않고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으면 외국에서 달러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외국으로 달러가 빠져나가고 국내에 있던 돈도 이런저런 명분으로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들고 나고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나가는 것만 폭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정책 나오겠습니까? 밖으로 달러를 빼가는 걸 이제 감시하게 되고 제한을 걸게 되고 이렇게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업도 다 빠져나간다, 뭐 기업 강제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법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극심한 정책은 조금씩 천천히 하고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용납할 수 있는 선에서 서로가 사는 길에서 그렇게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나. 예를 들어서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직장이 늘어나지 않는 원인이 어디 있겠냐. 이 원인을 파헤쳐서 그것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업의 어떤 사정이 있어 그러냐, 아니면은 투자 의욕이 없어서 그러냐, 투자 여건이 나빠서 그러냐, 기업이 사악해서 그러냐, 이런 걸 다 따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아니면 강력 노조 때문이냐 등등. 그래서 하나하나 해소해 가면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거 저런 거 골치 아프니까 모든 국내의 기업들 이런저런 명분으로 국유와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혹 보면 삼성을 국유하니 이런 소리도 있거든요. 이제 돌아다니는 소리라 하지만은, 그럼 국유화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과거 이제 공산주의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우선은 직장이 있으니까 이리저리 2명 일할 건 4명 5명 일하고, 빨리 갈 거 천천히 가고, 막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 그냥 이리저리 그 돈 나눠 쓰고 이렇게 하면 되긴 되겠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공멸이죠. 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죽어버리면 삽시간에 무너져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으면 어떤 나라가 안 하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하향 평준화 같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체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뛰고 달리고 기업을 번창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리스처럼 공무원 막 늘려가지고 나라 파탄 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 만들어서 월급 주면 우선은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버텨집니까? 몇 년 가겠습니까? 그런 거. 자, 그래서 해법은 있느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겠습니다. 어렵지만 해법은 어려워요. 서로를 만족시키면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고질적인 병증을 도려내야 되니까 그게 바로 개혁이죠. 그 개혁은 힘든 겁니다. 박근혜 전 정부는 어땠느냐면은 세금을 안 올리고 개혁을 하려고 애를 썼죠. 3년 4년. 노동유연법도 만들어 볼까? 이제 강력노조가 다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야당이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때 또 반대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리저리 손질해 가지고 엉성하게 조금 뭐 통과됐나요? 뭐 그렇게 되고 말았는데, 아무튼 되지를 안 했어요. 제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된 바람에. 그러니까 제대로 뭐를 개혁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사람도 없죠. 막 퍼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제대로 개혁이 되면은 병증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전부가 좋게 되는 것이고, 이 병증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흔히 퍼주고 여론을 쫓아서 하는 개혁은 우선 당장 좋을 듯 하지만 그 부작용이 심각해진다, 이런 이야기고,
그것은 우선 당장의 세금을 끌어당겨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국민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세금 안 올리고 무작정 안 올리고 어딜 치료만 하고 그러면 또 당장에 소외받는 계층은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을 보존해 주면서 병증을 치료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것은 이제 시간도 좀 걸리고 많은 그 특권층들이 여기에 또 협조하고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개혁은 천천히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그런 거고요. 시간을 길게 잡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그러면서 우선 다급한 층에는 뭔가 국가 세금으로라도 이렇게 보충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극도로 어려운 층 내팽개쳐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은 또 이 경제 이야기는 이만큼만 할까요? 것이죠. 그리스처럼 공무원 막 늘려가지고 나라 파탄 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 만들어서 월급 주면 우선은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버텨집니까? 몇 년 가겠습니까? 그런 거. 자, 그래서 해법은 있느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겠습니다. 어렵지만 해법은 어려워요. 서로를 만족시키면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고질적인 병증을 도려내야 되니까 그게 바로 개혁이죠. 그 개혁은 힘든 겁니다. 박근혜 전 정부는 어땠느냐면은 세금을 안 올리고 개혁을 하려고 애를 썼죠. 3년 4년. 노동유연법도 만들어 볼까? 이제 강력노조가 다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야당이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때 또 반대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리저리 손질해 가지고 엉성하게 조금 뭐 통과된다면 뭐 그렇게 되고 말았는데 아무튼 되지를 안 했어요. 제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된 바람에. 그러니까 제대로 뭐를 개혁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사람도 없죠. 막 퍼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제대로 개혁이 되면은 병증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전부가 좋게 되는 것이고 이 병증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흔히 퍼주고 여론을 쫓아서 하는 개혁은 우선 당장 좋을 듯 하지만 그 부작용이 심각해진다 이런 이야기고 그것은 우선 당장의 세금을 끌어당겨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국민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세금 안 올리고 무작정 안 올리고 어딜 치료만 하고 그러면 또 당장에 소외받는 계층은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을 보존해 주면서 병증을 치료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것은 이제 시간도 좀 걸리고 많은 그 특권층들이 여기에 또 협조하고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개혁은 천천히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그런 거고요. 시간을 길게 잡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그러면서 우선 다급한 층에는 뭔가 국가 세금으로라도 이렇게 보충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극도로 어려운 층 내팽개쳐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은 또 이 경제 이야기는 이만큼만 할까요? 그런데 현대자동차 이런 곳이 연봉은 많지만은 그 연봉 안에 급여보다는 수당 이런 게 많아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급여만 가지고는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면 이리저리 영향받아서 그것도 올라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아래쪽에서 한번 오르면은 그 위에 급여 다 조금씩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무튼 이래 가지고 여러 면으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버티기 힘들다. 해외 이전을 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 협회가 그런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협회를
압력을 넣고 할 수밖에 없죠. 그 성명을 이제 번복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반복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 되면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하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 왜 현재 분위기 자체가 첫째 분위기가 중요한데 나라 분위기 전체가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도 위태롭지 특히 이렇게 뭔가 안 좋을 때는 가장 불안하고 위험을 느끼는 게 서민들이 아니고 부자들이거든요. 흔히 말하면 이 사회의 중심 세력, 기득권, 기업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모두 전부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그들이 가장 불안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살 길 찾게 돼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나라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자, 최저시급 올려서 지금 시급을 적게 받는 근로자를 위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탈원전을 하겠다 또는 공무원을 많이 뽑겠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옵니다. 직장을 늘려보자 이런 정책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게 한결같이 전부 자연스럽기보다는 좀 강제적이잖아요. 비정규직도 없애라 정규직 만들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좀 반기업적인 분위기가 전국에 많다 이 말이에요. 반기업적 모든 것이 기업의 탓 같고 부자들 탓 같고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은 기업할 그런 분위기가 안 난다 이거죠.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할 분위기가 안 나고 자 여기에 겹쳐서 현실적으로 이제 압박되는 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 듣고 내가 기업 편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다 전체를 이해하는 길이 뭔가 서민도 살고 다 사는 길이 뭔가 이거 이야기해 보는 거죠. 자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들이 사실은 지금 많이 나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제 파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모두 이런 정책들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형편없는 데 가서 일할 수도 없고 그냥 고급 실업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다시 이 나라의 불안 사태가 되는데 아무튼 그것을 바란다면 그렇게 되었으면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바라지 않는다면 어느 한쪽만 막 눌러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반드시 부작용이 크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 부작용이 그럼 누구한테 가느냐? 바로 일반 근로자 서민들한테 갑니다. 돈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버팁니다. 당장의 서민들은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이 더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적자냐 적자 아니냐 이렇게 살잖아요. 생활을. 그게 몇 달 흘러가면 또 그것도 빌려야 돼요. 남한테. 뭔가 자영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적자가 누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던 거 팔아야 되고 논도 팔아야 되고 집도 팔아야 돼요. 물론 그 정도 되면 부자들은 더 부자 되겠죠. 싼 값에 막 주워 사면 되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은 또 피해는 서민한테 간다. 이런 것이죠. 어찌됐든 원래 해결책은 고급 직장이 늘어나 가지고 서로 여기로 와라. 이렇게 될 때 해결이 되지. 어디를 쥐어짜 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이거 방법은 쉽지만 나중에 부작용이 엄청난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남북의 어떤 사태 불안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부자들은 회로 많이 보통 돈을 빼내게 됩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불안하면 빠져나가요. 어떤 방식으로도. 요즘에 금이 많이 팔린다죠. 예, 사회가 경제가 나빠지는 것 정도는 뭐 몰라도 사회가 뭔가 불안하다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급등하는 것이 금값, 달러, 사재기 하는 것이 금, 달러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서민들이야 쌀을 사재다 라면을 사재다 뭐 그럴란가 몰라도 부자들은 금을 사재거나 달러를 사재거나 외국으로 도피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혼란이 가중되면은 괴멸적 타격을 받는 층이 바로 부자 특권층이거든요.
경제가 나빠져 가지고 좀 곳간이 비었다 채워졌다 그때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때는 불안하지 않고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으면 외국에서 달러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외국으로 달러가 빠져나가고 국내에 뭐 탈원전을 하겠다 또는 공무원을 많이 뽑겠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옵니다. 직장을 늘려보자, 이런 정책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게 한결같이 전부 자연스럽기보다는 좀 강제적이잖아요. 비정규직도 없애라, 정규직 만들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좀 반기업적인 분위기가 전국에 많다 이 말이에요. 반기업적, 모든 것이 기업 탓 같고 부자들 탓 같고,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은 기업할 그런 분위기가 안 난다 이거죠.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할 분위기가 안 나고, 자 여기에 겹쳐서 현실적으로 이제 압박되는 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 듣고 내가 기업 편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다 전체를 이해하는 길이 뭔가, 서민도 살고 다 사는 길이 뭔가, 이거 이야기해 보는 거죠. 자,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들이 사실은 지금 많이 나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제 파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모두 이런 정책들이 특징이 뭐냐? 세금이 대규모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의료보험을 손질해 가지고 지금 현재 비보험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완화하고 이런 거 좋지요 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이 돈을 어디서 뽑아내느냐? 이것을 바로 상위권 부자들 세금을 올려서 더 내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세금은 나와야 되니까 우선 당장은 부자들, 기업하는 이들이 세금을 더 내라, 이제 이렇게 가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결국은 모든 전반에 세금이 올라간다, 공공요금이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죠. 또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전기세가 올라간다, 아니면은 기업의 이익이 박해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생산 제품 생산가가 높아지지요. 높아지면 물가는 또 올라가게 돼 있고, 그것은 전 국민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돼 있고 세금이 나가게 돼 있고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죠. 부자한테 세금을 더 물린다면 부자로 국한될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뭐냐 하면은, 복지를 확대하려면은 어차피 세금은 많이 걷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사회, 복지국가 하면은 어디를 떠올립니까? 바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는 거의 하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 왜? 현재 분위기 자체가, 첫째 분위기가 중요한데 나라 분위기 전체가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도 위태롭지, 특히 이렇게 뭔가 안 좋을 때는 가장 불안하고 위험을 느끼는 게 서민들이 아니고 부자들이거든요. 흔히 말하면 이 사회의 중심 세력, 기득권, 기업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모두 전부,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그들이 가장 불안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살 길 찾게 돼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나라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자, 최저시급 올려서 지금 시급을 적게 받는 근로자를 위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탈원전을 하겠다 또는 공무원을 많이 뽑겠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옵니다. 직장을 늘려보자, 이런 정책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게 한결같이 전부 자연스럽기보다는 좀 강제적이잖아요. 비정규직도 없애라, 정규직 만들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좀 반기업적인 분위기가 전국에 많다 이 말이에요. 반기업적, 모든 것이 기업 탓 같고 부자들 탓 같고,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은 기업할 그런 분위기가 안 난다 이거죠.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할 분위기가 안 나고, 자 여기에 겹쳐서 현실적으로 이제 압박되는 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 듣고 내가 기업 편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다 전체를 이해하는 길이 뭔가, 서민도 살고 다 사는 길이 뭔가, 이거 이야기해 보는 거죠. 자,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들이 사실은 지금 많이 나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제 파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모두 이런 정책들이 특징이 뭐냐? 세금이 대규모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의료보험을 손질해 가지고 지금 현재 비보험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완화하고 이런 거 좋지요 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이 돈을 어디서 뽑아내느냐? 이것을 바로 상위권 부자들 세금을 올려서 더 내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세금은 나와야 되니까 우선 당장은 부자들, 기업하는 이들이 세금을 더 내라, 이제 이렇게 가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결국은 모든 전반에 세금이 올라간다, 공공요금이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죠. 또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전기세가 올라간다, 아니면은 한국인만큼 한 데가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크게 칭찬받아야 당연하고 또 성과를 낸 데는 박수 쳐줘야 되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은 그렇지만은 정말 공정하게 의무를 다하고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이제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또 반면에 그렇지 않는 부자 기업인도 있어요. 뭐 돌부자 소리 듣죠. 그런 경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아무튼 또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게 순조롭게 되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전부 부자들이고 기업을 지나치게 압박을 해버리게 되면 국가 분위기도 또 반기업적인 분위기가 팽배할 때,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결국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죠. 더구나 한국은 강력 노조 때문에 숨을 못 쉰다, 이렇게 되면 겹치면은 오직 해외로 나간다고 뭐 기업이 잘 되고 하는 건 아니죠. 거기는 거기대로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죠. 그래도 그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한국의 일자리는 이래서 없어지고 저래서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으면 어디 가서 최저시급을 보존하고 돈을 받겠습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고급 인력이 수없이 남아도 올 텐데 전부 대학 교육 다 받았는데 어디 가서 일하고 좋은 자리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형편없는 데 가서 일할 수도 없고 그냥 고급 실업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다시 이 나라의 불안 사태가 되는데, 아무튼 그것을 바란다면 그렇게 되었으면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바라지 않는다면 어느 한쪽만 막 눌러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반드시 부작용이 크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 부작용이 그럼 누구한테 가느냐? 바로 일반 근로자 서민들한테 갑니다. 돈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버팁니다. 당장의 서민들은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이 더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적자냐 적자 아니냐 이렇게 살잖아요, 생활을. 그게 몇 달 흘러가면 또 그것도 빌려야 돼요, 남한테. 뭔가 자영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적자가 누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던 거 팔아야 되고 논도 팔아야 되고 집도 팔아야 돼요. 물론 그 정도 되면 부자들은 더 부자 되겠죠. 싼 값에 막 주워 사면 되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은 또 피해는 서민한테 간다, 이런 것이죠. 어찌됐든 원래 해결책은 고급 직장이 늘어나 가지고 서로 여기로 와라,